안녕하세요.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주들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항공주, 대한항공, 그 다음에 제주항공, 진에어, 아시아나 항공을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시아나 항공 먼저 이렇게 서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화이자 정식 승인의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항공주 모두 강세죠 지금 현재.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어갈지를 한번 보게 되면 아시아나 주가 8%, 2, 4분기 매출 13% 늘어난 9천억 정도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고 전체적인 주가 흐름의 위치상 과연 위로 올라온다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저항이 있고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흐름상 큰 그림을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내리고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제주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세로 배열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주가를 당겨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특징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오늘 그 화이자 백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올라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대한항공이죠. 이렇게 대한항공, 그 다음에 제주항공, 그 다음에 진에어,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좀 테마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좀 이슈가 있어서 모양이 좀 다르고요. 그죠? 그런데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를 보게 되면 흐름이 약간 비슷함을 알 수 있죠. 지난번 5월달하고, 그죠? 5월달, 여기가 이제 5월 17일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은 6월 10일,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6월 10일. 그러니까 거의 5월 말에서부터 6월 초순 정도의 고점을 찍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주가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전부 다 일제히 똑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도, 전부 다 그런 모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등하는 모양 자체가. 그래서,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제주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그렇다는 얘기는 누르기 시작한 위치를 한번 볼게요. 누르기 시작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꺾어서 틀은 자리가 이런 자리가 동시에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지난번 여기 고가였었죠. 여기가 어디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1월 달쯤에 그리고 저항을 만들었다가 한번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 자리가 얘도 이렇게 형성됐던 자리가 있죠.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 형성됐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자리를 이 저항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을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보다시피 가격이 한 이 정도 3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될 것 같고요. 그죠? 요거를 이제 바꿔볼까요? 순서를 바꾸면 제주항공은 2만 6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진에어를 보게 되면 얘도 2만 2천 원에서 한 이 정도, 2만 3천 원 사이. 뭐 이런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죠. 기술적 분석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규칙성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지저항으로 형성된 부분이 보인다면 그거는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등의 시작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제히 반등의 시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자리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얘도 마찬가지. 요거는 좀 특이하겠죠. 아시아나항공은 좀 특이한 모양이니까 좀 배제를 해보고요. 그러나 흐름 자체는 비슷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특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얘는 뭐 이렇게 그는 것은 별 그렇게 그다지 의미는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진에어도 이 추세적인 흐름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도 추세적인 흐름에 좀 부딪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도 그렇게 좀 부딪히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흐름에 저항대를 지금 통과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대감은 있는 거고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뭐 여기서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주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이자는 승인이 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극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죠. 근데 극복한 건 아니죠. 따라서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여기를 적어도 이 트렌드를 바꾸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위치가 됐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통과하고 지지하는 걸 보고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갈 때 우리는 내려오던 흐름을 바꿔줬다. 그래서 돈의 무게감을 틀어준다는 것은 비싸게 주고서라도 누군가가 우상향으로 사온다는 것은 돈의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한항공도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될 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이제 부딪혔어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지고 이런 형태, 즉 이런 형태를 형성돼서 돌아가 준다면 여기가 넥자리로 형성된 자리 있죠. 그럼 이런 자리를 한번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을 이제 바꿔줘서 턴해준다면 이런 자리를 지지해서 올라가면 다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양을 갖춰간다는 것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던 그림이 여기서 바꿔주면서 턴해서 이런 자리를 지지해서 넘어가주면 의미가 있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따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못 보게 되면 가구 안 가구를 떠나서 소위 말해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죠. 어느 가격대가 형성된 기준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돈의 흐름이니까 이렇게 대한항공도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제주항공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진에어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뭐 얘는 좀 별개로 하고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이 올라가던 흐름을 깨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얘도 잘 가다가 흐름을 바꾼 자리가 이 자리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진에어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흐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값을 소위 말해서 우상향으로 제껴줘야지 저항대를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죠. 이 공간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나서 위쪽에 극복해야 될 자리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그 어떤 지금 내용이 있어서 정보적인 차원에 있어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이만큼 또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부분을 통과하고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와서 아시아나 항공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흐름을 이렇게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추세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은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차트 흐름상 좀 왜곡 현상이 좀 보입니다. 흐름상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 요 신 구간 있죠. 잠깐 거래가 정지됐던 2021년 5월달부터 지금 7월까지 한 2달 이렇게 멈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흐름은 지금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적어도 이렇게 틀어져서 이런 공간을 들어가야 이 저항도 극복을 하고 적어도 올라오는 이 추세선을 깨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는 이중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다소 이렇게 기거나 여기를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이런 자리는 추격하면은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에어 보겠습니다. 자, 진에어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흐름상은 이렇게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건 작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자리를 극복을 하고 있었죠. 여기를 지지를 삼았었는데 저항이 만들어졌고요. 이 자리 잠깐 머물렀죠. 오래 들어와서. 그리고 눌림 완성을 됐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진에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도전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공간이 생겨버렸죠. 그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봉 기준을 보게 되면 진에어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은 커져가고 있는 거죠. 점점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제주항공 가볼게요. 제주항공을 보게 되면 얘는 진에어라는 거는 좀 다르게 약간 이 강한 저항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점 높여가는 이런 흐름이 있죠. 극복의 대상이 지금 여기는 촘촘하게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아시아나 항공이나 진에어보다는 얘가 지금 저항이 더 가파르게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따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 안에서 갇혀버리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내용도 흐름도 다 중요한데 지금 위치를 봤을 땐 가격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얘는 저항선이 좀 있고 파동의 공간이 저항이 지금 넓게 분포하고 있고 지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끌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걸 제끼고 넘어가서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이런 형태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오히려 극복이 되어 있는 상태죠. 월봉을 보더라도 여기를 보게 되면 저항값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올해 들어서 저항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2015년서부터 만들어졌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통과하고 눌림을 주고 지지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잘 안 깨려고 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 어쩌면 항공주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대한항공은 오히려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이렇게 대한항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봉부터 주봉까지를 쭉 살펴봤을 때는 쭉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의미 있는 흐름상에서 일봉에서 주봉으로 확대해 봤을 때는 지금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주가는 여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일봉상을 봐도 대한항공이 이 부분을 제껴 나가고 이 흐름을 바꿔주는 위치가 돌아간다면 대한항공은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가 충분히 보이겠죠. 3만 2천 원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보게 되면 한 10여 프로의 그 여력이 있는 거죠. 상승 여력이. 그 다음에 여기는 통과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고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제주항공은 다시 한번 그 주봉으로 가게 되면 제주항공은 이렇게 주봉으로 가게 되면 대한항공하고는 사뭇 좀 다르죠. 얘는 여기가 저항이 생겨버린 거고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생겨버린 거고 대한항공. 그러니까 다소 대한항공하고는 차이가 생기죠. 제주항공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라도 어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일제히 넘어가면 그 전체가 흐름 자체가 강세를 띠는 구간이 생기겠지만은 지금 얘는 이슈가 생기다 보니 항공주가 일제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종목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보게 되면 진에어하고 그죠? 진에어하고 왜냐면 이런 기준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잘못된다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뚜렷해야 내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올라오는 이중의 지지가 있고 넘어가는 이렇게 갇히긴 했으나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지지가 형성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이런 뚜렷하게 잘못되면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1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주봉도 넘어가고 슬슬 넘어가는 모습 볼 때 일단 여기 그 다음에 극복의 대상은 여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에어 그 다음에 대한항공 이 두 종목은 저항값을 지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뚜렷하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그 업종에 있더라도 관심의 대상은 이런 쪽으로 더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대한항공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에어도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을 보게 되면 얘는 지지대라기보다도 저항대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를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지대는 있죠. 여기도 이렇게. 흐름상 뭐냐면 바꾸기 시작한 자리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방향의 틀은 자리가 여기도 지지대가 있는 거죠. 그럼 일제히 흐름상은 지지대가 있죠. 그러면 이런 기준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주항공은 극복해야 될 저항대가 두툼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한다 종목을 어떤 업종에서 일제히 좋아지는데 내가 봐도 전망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한다면 차라리 이런 건 넘어가서 지지하는 걸 보고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선택해도 좋은데 어떻게 돼요? 여기를 깨면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은 최소한 대응 기준 가격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이 지지대 그 다음에 진에어 여기 지지대 그 다음에 제주항공은 이런 데에 지지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멀리 분포가 돼 있고 내용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항공주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부동에 대한항공을 전 택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니면은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반반 정도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황 대표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얘기가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점 참고해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